키 180cm, 어떤 옷을 입어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슬림핏 체형, 미소에서 향기가 느껴지는 완벽한 외모. 많은 사람들이 모나코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이름은 샤를 르클레르. 경기를 하랬더니 화보를 찍는 이 남자의 직업은 바로 F1 드라이버입니다. 연봉은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474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르클레르는 심지어 지성과 예술적 감각까지 겸비해 취미로 시작한 피아노 연주곡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니 이 남자의 완벽함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무리 완벽해도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겠지? 그러나 그의 옆에는 아트 코디네이터인 아름다운 연인 알렉산드라 생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완벽한 르클레르가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1 월드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극적 죽음까지 찾아옵니다. 심지어 르클레르의 생명을 구한 건 죽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는데요. F1 존잘남 샤를 르클레르, 그의 눈물의 서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 완성하지 못한 커리어, 인생 최종 목표까지. 지금부터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나코에서 태어난 잘생긴 떡잎. 1997년 10월 16일 F1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눈에 띄게 잘생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샤를 르클레르. 아버지 에르베 르클레르는 한때 F3 드라이버로 활약했고 어머니는 헤어 디자이너인 파스칼 르클레르였죠. 아버지는 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르클레르에게는 형 로렌조와 남동생 아서가 있습니다. 막내 아서 르클레르 역시 현재 F2에서 활약 중입니다. 만약 르클레르가 계속 F1의 자리를 지키고 동생 아서가 F1으로 승격한다면 형제가 F1 그랑프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바꾼 3살 꼬마의 거짓말. 르클레르의 인생을 바꾼 건 3살이 되던 어느 날 했던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었던 꼬마 르클레르는 아버지에게 아프다며 꾀병을 부렸고 결국 학교 대신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카트트랙을 찾게 됩니다. 아프다던 아이는 트랙 위의 카트들을 보자마자 돌변하며 당장 카트를 타고 싶다며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꼬마가 탈 수 있는 카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우연이 일어납니다. 카트트랙의 주인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필리프 비앙키가 자신의 아들이 3살 때 타던 카트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카트의 원래 주인이 바로 당시 11살이었던 줄 비앙키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비앙키는 르클레르의 첫 번째 멘토이자 훗날 대부가 되어 그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터스포츠는 돈을 태우며 달린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던 르클레르의 집안이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죠. 르클레르는 각종 카트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실력을 증명했지만 2011년 레이싱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의 높은 벽으로 르클레르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비앙키였습니다. 비앙키는 자신의 매니저이자 모터스포츠의 거물인 니콜라 스토트를 직접 찾아가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비앙키의 도움 덕분에 르클레르는 트랙에 복귀할 수 있었고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그를 지켜준 사람, 줄 비앙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차세대 슈마허라 불리며 곧 페라리 시트에 앉을 예정이었던 비앙키. 2014년 일본 그랑프리 중 빗길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9개월간의 혼수 상태 끝에 2015년 7월 17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멘토이자 대부, 친형 같았던 비앙키의 죽음은 르클레르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비앙키의 기일이 되면 추모글을 올리며 그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르클레르는 비앙키의 발자취를 따라 페라리 아카데미에 합류했고 페라리의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비앙키의 비극적인 죽음은 F1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는 티타늄 구조물, 헤일로가 도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12톤의 충격을 견디는 이 장치는 도입 초기 미관상의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헤일로가 훗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헤일로가 도입된 첫 해인 2018년 벨기에 그랑프리, 페르난도 알론소의 차량이 공중으로 솟구쳐 르클레르의 머리 위를 덮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될 뻔했던 순간 알론소의 타이어를 막아내고 목숨을 구한 건 바로 헤일로였습니다. 비앙키가 살아서는 르클레르의 꿈을 지켜주었고 죽어서는 자신의 비극으로 만들어진 안전장치로 르클레르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슬프고도 위대한 거짓말.
멘토였던 비앙키를 떠나보내고 슬픔을 딛고 F2 무대에서 활약하던 르클레르. 하지만 운명이 또다시 칼을 겨눕니다. 2017년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암투병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르클레르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생애 가장 무겁고도 슬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But I had lied to him 2 days before he passed away, and I told him, listen, I signed my Formula One contract. The year was going well. I was quite confident that this will happen, but I also knew it was a matter of days before he will pass away. And I remember that night that I said it to my mum, and my mum was pretty angry with me, telling me, you shouldn't lie to your father. And that stayed in me for months. And luckily I signed my contract a month later. He wasn't here anymore. And then I found much more peace within myself because I told myself, okay, I didn't lie my father. He will be extremely proud. 아버지를 위한 거짓말은 르클레르의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생애 목표가 되었습니다. 르클레르는 이어진 F2 경기에서 슬픔을 이기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고 역사상 최연소 F2 챔피언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6개월 뒤 르클레르가 했던 슬픈 거짓말은 기적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자우버 알파 로메오 팀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꿈에 그리던 F1 드라이버가 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눈물의 첫 우승. 드디어 F1 드라이버들의 꿈인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시트에 앉게 된 르클레르는 곧바로 퀄리파잉의 귀재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처럼 코너를 부드럽게 진입해 직선 궤적을 유지하는 주행 스타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렇게 그의 앞날엔 행복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에게 잔혹한 시련을 줍니다. 2019년 벨기에 그랑프리 결승 하루 전 F2 경기 중 사고로 절친 앙투안 위베르가 세상을 떠납니다. 대부였던 줄 비앙키,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 함께 꿈을 키운 절친 앙투안 위베르까지 불과 4년 사이에 소중한 세 사람을 모두 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클레르는 무너지는 대신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앙투안을 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 21살의 르클레르는 슬픔을 연료 삼아 질주했습니다. 친구가 떠난 트랙 위에서 체커기를 받으며 생애 첫 F1 우승을 차지합니다. 드라이버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첫 우승의 순간이지만 포디움에서 샴페인 세리머니는 없었습니다. 환호 대신 하늘을 가리키며 눈물로 친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자신의 첫 승리를 앙투안과 그의 어머니에게 바친 것입니다. 르클레르는 매년 벨기에 그랑프리가 열릴 때마다 친구가 떠난 그 코너를 찾아 꽃을 두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F1 드라이버가 피지컬 괴물인 이유. 그의 완벽한 실력과 외모 뒤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피지컬이 숨어 있습니다. F1은 단순히 서킷을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속 300km로 코너를 돌 때 머리에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는 40에서 50kg에 달합니다. 순간적으로 40kg 이상의 무게가 머리를 옆으로 낚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F1 차량의 브레이크는 일반 승용차보다 10배나 더 큰 힘으로 밟아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력을 요구합니다. 선수는 경기 중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려면 매우 빠른 반응 속도가 필수입니다. 맹독을 가진 뱀이 공격할 때 피하는 고양이의 반사신경과 맞먹는 0.04초의 반응 속도가 요구되죠. 운전석, 콕핏 내부 온도는 레이스 중 무려 6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불가마 속에서 2시간 동안 두꺼운 방화복까지 입고 버텨야 하죠. 한번 레이스를 뛰고 나면 선수들의 몸에서 수분이 2에서 4kg 이상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심박수는 평균 170에서 180 bpm을 유지합니다. 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2시간 만에 주파하는 마라톤 선수의 심박수가 160에서 170 bpm 정도입니다. F1 드라이버들은 앉아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심장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르클레르는 이 모든 고통을 견디는 피지컬 괴물입니다. 모나코의 저주를 깬 영웅. 하지만 이 모든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르클레르는 자신의 고향인 모나코에서의 우승을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 서킷은 F1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트랙 중 하나로 불립니다. 모나코 서킷은 공공도로를 임시로 막아 사용하는 시가지 서킷입니다. 초고속 주행 중 벽에 스치듯 주행해야 하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차량 파손과 리타이어로 이어집니다. 서킷은 항구와 도심의 고저차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선수에게 높은 집중력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르클레르는 F1 데뷔 첫 해인 2019년 팀의 잘못된 전략으로 홈레이스 예선전에서 탈락, 2021년에는 차량을 벽에 부딪히는 실수, 2022년에는 팀의 어처구니 없는 전략 실수로 연이어 우승 기회를 놓치며 모나코의 저주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르클레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4년 모든 저주를 깨부수고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We won it! Finall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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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승은 모나코 국적 드라이버 중 최초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기록되었으며 페라리 팀의 250번째 폴 포지션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언어, 음악, 사업까지 섭렵, 르클레르의 미친 능력치. 르클레르는 F1 선수로서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언어, 예술, 사업까지 섭렵한 미친 능력자입니다. 평소 모나코의 모국어인 불어, C'est au-dessus de tout ce que j'ai. 팀과의 소통을 위한 이탈리아어, Italiano spesso predestinato. 글로벌 팬들을 위한 영어까지 Trying to act normal, but 무려 3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르클레르의 취미는 바로 피아노 연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던 시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직접 작곡한 곡을 발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싱글 앨범 수록곡 AUS23는 아이튠즈 글로벌 탑10 빌보드 클래식 부문 1위까지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렉을 창업한 CEO이자 최근에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 CL16을 런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순수하게 F1 연봉은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474억 원입니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와 CEO로서의 사업 수익까지 합치면 연간 총 수익은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627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총 재산은 약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8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유한 슈퍼카로는 페라리 81이 컴피티션 앞에 있다. 페라리 브로상게, 페라리 SP3 데이토나, 페라리 SF9020 스트라델, 페라리 488 비스타 스파이더, 그리고 전용 리바요트 제트기가 있습니다. 갑벽한 남자가 갖지 못하는 것. 르클레르는 F1 드라이버, 언어 천재, 뮤지션, CEO, 신이 모든 재능과 부를 몰아주기로 작정한 듯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인생에는 딱 하나의 치명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랑프리에서의 꾸준한 승리와 월드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르클레르는 퀄리파잉의 귀재로 불립니다. 데뷔 후 현재까지 폴 포지션 횟수는 19번이지만 우승으로 연결시킨 횟수는 단 4번에 불과합니다. 동갑내기 F1 레이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대부분의 폴 포지션을 우승으로 연결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처참한 숫자입니다. 베르스타펜은 4년 연속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르클레르는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승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팀의 전략 실수나 기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즌 루이스 해밀턴의 이적, 팀 성적 부진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공개 비판, 팀 오더 문제, 설계 결함, 기술 총책임자의 이탈 등 페라리 F1 팀 내부의 불화와 갈등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샤를 르클레르, 수백억을 버는 존잘남 F1 드라이버로 서킷을 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팀의 실수와 운명의 역설 속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는 비극적인 서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지독한 운명의 역설을 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마지막 퍼즐 조각인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셀럽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십채시였습니다.